아하. 이번 주차에는 여러가지 자료 구조 중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설명하기 전에 자료 구조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은 이제 처음에 조기의 크기를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서 배열의 크기가 꽉 차면은 이제 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해야 다른 데이터를 다시 넣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열은 불편함이 있고, 또 특징으로는 이제 삽입이나 삭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일단 배열의 중간에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배열이 이런 식으로 0이 5개가 꽉 차 있다고 하면은, 1이 5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두 번째 1과 세 번째 1 사이에 한 가지 숫자를 추가하려면 먼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간을 만들어야 되므로 모든 배열을 하나씩 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비워두고 이런 식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저 삽입할 부분에 원하는 숫자를 기입하면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삭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이 두 번째 1을 삭제하고 싶다고 하면은 내용을 먼저 삭제한 뒤에 이 뒤에 있는 1들을 앞으로 다 정렬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코드로 하면은 이 배열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 앞으로 옮겨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또 다른 자료 구조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이제 이 자료 구조는 기차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블록을 네모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블록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널 포인트를 가리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추가를 하고 싶으면 맨 뒤에다가 그냥 이 0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를 원하는 자료 구조를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열에서는 크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이제 무한하게 이제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에 내에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추가였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고, 삽입은 조금 복잡한데, 만약에 이런 식의 블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이 동그라미를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여기에 삽입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링크드 리스트가 먼저 길을 잃지 않아야 하므로
이 두 번째 연결하는 이 친구를, 이 세 번째 연결하는 친구를 이 원하는, 지금 넣으려는 블록도 같이 연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동그라미도 이 친구도 이 세 번째 친구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블록과 넣고자 하는 블록이 이 세 번째 블록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블록이 갖고 있는 거를, 이 화살표를 떼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네모가 지금 동그라미를 가리키는 작업을 실행했고, 아까 동그라미는 두 번째 경우에서 세 번째 블록을 가리키는 작업을 시행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삽입이 되는 동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열에서 삭제했을 때는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앞으로 쭉 정렬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삭제할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링크드 리스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니은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니은을 바로 삭제할 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억은 니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니은이 지금 사라져가지고 지금 가리키는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즉 디귿, 이 뒤로 있는 디귿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뒤에는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코드상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니은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삽입과 비슷한 방법으로 기억이 가리키는 것을 이제 여기서 포인터를 두 개를 형성해서 하나는 삭제할 포인터를 가리키는, 지금 삭제할 위치를 포인터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삭제할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직전 포인터를 이렇게 두 가지의 포인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것은 니은이 되겠고 이것은 기억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가리키는 포인터들을 이용해서 기억 포인트를 디귿 포인트에 가르치게 합니다. 먼저 기억을 디귿으로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처럼 니은을 잃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니은은 현재 이 삭제할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트에 저장이 되어 있으므로 니은의 위치는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니은이 가리키는 포인터를 프리시켜주면, 프리 니은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제 니은의 위치에는 자료들이 다 삭제가 되고 공간을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메모리상에. 그 다음에 아까 기억과 디귿을 붙여줬으니까 결과적으로 니은이 삭제된 것 같은 자료 구조 링크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론들을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C++을 사용하고 있어서 스탠더드 IO가 아니라 샵인클루드 IO 스트링을 지정해주고 using namespace std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main void 이제 여기에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구조체를 추가하는 함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add slm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값을 조정할 건지에 대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 이제 구조체를 정해야 되는데 구조체는 struct 이름은 node로 지정하고 이제 어떤 자료형이 들어갈지를 정의하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간단하게 인티저 값을 갖는 그런 자료형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next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포인터의 항상 처음 부분은 헤드라는 포인트가 가르치게 함으로 이것을 0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럼 이제 add sl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하는 것은 반환값이 없으므로 void를 사용해 주고, 이름은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해주고 인티저 값을 받아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제 넣어줄 자료 구조에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줘야 되므로 여기에 넣어줄 하나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므로 현재 넣을 블록을 정의해줍니다. 이것은 node하고 이제 메모리에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해줍니다. 이것을 정의를 안 해요. 위에다가 struct node에 bear pointer current 이런 식으로 현재 저장할 위치를 정의하고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사이즈는 얼마나 사이즈의 그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지, 그게 이제 아까 만들었던 자료 구조의 인티저과 이 struct node의 포인터만큼 아마 할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형태를 struct node의 포인트의 형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메인에서 5를 넣어주는 걸 기본으로 했으니까 current A에 A는 5, 아니지 5가 아니라 I를 넣어주고, 이 A는 아까 자료 구조의 이 A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값을 넣어주고, current의 다음을 가르치는 것은 없으므로 next는 0. 이제 이러면 이제 블록 안에 내용들을 다 넣어주었고, 이제 이것을 어디다 연결을 시킬 것인지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만약에 자료 구조가 비어 있었다면 헤드가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헤드에 넣어주면 됩니다. current는 헤드 그리고 return 이런 식으로 끝내주면 됩니다. 즉
커런트는 이제 반대로 헤드는 커런트. 현재 커런트의 위치가 헤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게 아닐 경우,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을 경우는 이제 마지막 칸을 찾아서 쭉 그 뒤로 붙여줘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칸을 찾는 포인터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커런트 배열 포인터 템프라는 포인터를 임시로 만들어주고, while 템프가 아닐 동안, 0이 아닌 동안, 템프의 넥스트가 0이 아닌 동안, 그래야 마지막 가르치는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템프를 한 칸씩 다음 걸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템프가 초기 값을 지정을 하는데, 템프는 이제 헤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 칸씩 뒤로 오면서 어디가 끝인지 찾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찾으면은 마지막에는 템프의 넥스트가 0인 것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즉, 템프는 마지막 노드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템프에다가 현재 넣어줄 커런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커런트는 템프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추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이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에는 하나씩 자료 구조를 다 프린트하는 방법인데, 그걸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print srn struct 똑같이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print srn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났는데, 이제 이 템프의 마지막에다가 템프의 넥스트가 현재 넣어줄 블럭을 입력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소스 파일을 이제 다음 내용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추가했던 5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여러 개를 해본다면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 구조체들이 하나씩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insert 삽입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SLL.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한데, 어떤 값 뒤에 어떤 값을 붙일 건가. 그래서 만약에 3 뒤에 100을 붙이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사이에 이게 실행이 된 후에는 1, 2, 3, 104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insert SLR 그리고 int I, int j.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여기서도 현재의 이제 어떤 값 뒤에 넣을 건지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찾아서 할 current 포인트 하나와 이것은 헤드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삽입할 노드의 메모리를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름을 current로 하지 말고 삽입할 거니까 ins라는 이름을 쓰고 얘를 current로 해서 그대로 얘는 이제 아까 해준 것처럼 struct node 그 다음에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할당한 공간에 들어갈 값은 j였고, 이것에 next는 먼저 0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고, 이제 삽입할 위치를 찾아야 하므로 while current의 a가 i인 곳을 찾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i가 즉 아닐 동안 계속 실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current는 계속 한 칸씩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current의 next가 0일 때까지 찾지 못했다면 그냥 이 함수는 종료하고 나오면 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럼 찾을 위치를 current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느 걸 먼저 화살표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이론에서도 말했듯이 먼저 삽입할 next 이 블록의 다음을 current의 next와 같은 곳을 가르치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current의 next를 끊어도 ins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current의 next를 ins로 넣어주게 되면은 어떠한 블록도 길을 잃지 않고 잘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3 뒤에 100을 했으니까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다음에 104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찾을 수 없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1, 2, 3, 4 그대로 출력이 되고, 아까 그 예외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현해 볼 것은 삭제입니다. delete SLR. 그러면 이제 delete에서는 인자를 하나 봤는데, 그것은 이제 삭제할 값,
위치의 값이 아닌 삭제할 값을 받습니다. 만약에 3 이렇게 해놓으면은 1, 2, 4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로. 이제 이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값은 없으므로 void delete sl 여기 인자를 하나 받고 아까 이론 설명을 할 때 딜리트는 두 개의 포인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삭제할 위치의 포인터, 그리고 하나는 삭제할 포인터의 직전 포인터.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프리를 시켜줄 때 뒤에 이어져 있는 블록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 삭제할 포인터의 직전에 있는 것들을 삭제할 다음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연결해주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럭트 노드 포인터에 삭제할 위치의 포인터 하나와 그 다음에 삭제할 위치 직전 dir prev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삭제를 하면 되는데 예외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헤드가 삭제할 경우, 헤드의 A가 I였을 경우 헤드를 삭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헤드를 다음 걸로 바로 옮기고 프리해 보이면 뒤에 있는 노드들이 전부 다 길을 잃기 때문에 헤드에 삭제할 위치에 딜리트를 헤드라고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헤드는 이제 다음 포인터로 이동을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삭제할 공간을 프리 해주게 되면은 메모리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종료하면 됩니다. 예외 처리를 한 가지 했으니까 나머지 경우는 이제 헤드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먼저 삭제할 위치를 찾아야 하니까 delete의 next의 A가 I가 아닐 경우까지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한 칸씩 이동하면서 찾아야 하니까, 근데 이때 delete prev도 동시에 같이 움직여줍니다. preve의 next 이런 식으로 같이 쭉 움직이면은 이전 거니까 이게 delete preve의 next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삭제할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삭제할 위치에서 삭제할 위치의 전전 노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delete는 한 칸 삭제할 위치로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한 칸 옮겨주고, 그러면 이제 delete preve와 그 다음 노드인 delete가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한데 delete preve를 이 직전에 있는 것을 delete preve의 next를 delete의 next로 가르쳐주게 되고, 그리고 delete를 프리 시키면 삭제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상태를 실행한다면 결과값으로는 1, 2, 4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1, 2, 4가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첫 번째 헤드가 가르치는 것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2, 3, 4가 나올 것입니다. 네, 예외 처리를 했으므로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